대학원에 입학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CI급 논문 쓰기입니다. 그런데 첫 논문에서 대부분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논문 쓰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4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 첫 논문을 써야 하는지 실전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무도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어 논문 작성법이라든지 이런 제목의 수업이 가끔 있긴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있을 뿐 실전에서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 논문을 쓰는 건 실험실에서 혼자 구르면서 배워야 한다는 그런 관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좌충우돌하면서 배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저도 물론 그렇게 했고요. 직장에 가서 뭔가 좀 배우려고 하면 여기가 학교인 줄 아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학원생이 학생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대학원에 다니시고 있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이유는 실제 저자가 논문 초안을 쓰는 순서와 논문 완성본이 써져 있는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논문은 일반적으로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 이렇게 5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순서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섹션이 물리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논문을 좀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저자가 논문 초안을 집필할 때는 이 순서대로 집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작성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스토리라인을 먼저 짜고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그 주장을 어떤 데이터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후에 데이터 큐레이션부터 진행을 합니다. 즉 리저트 섹션에 들어갈 피규어 초안부터 만든다는 거죠. 그 후에 리저트 본문을 작업하다 보면 논리적 공백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용을 보강하면서 인트로덕션을 포함한 다른 파트들을 작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스토리라인을 먼저 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 스토리라인을 서포트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와 피규어겠죠. 논문을 쓰는 사람은 그 순서로 논문을 작업해야 하고 이거는 출판된 논문이 써져 있는 순서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SCI급 논문은 영어로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쓰기 어려운 이유로 영어로 글을 쓰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뚜렷한 논문 스토리라인과 그 기획과 확실한 근거 데이터만 확보되어 있다면 영문 글쓰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논문이 될 만한 스토리라인 설계와 그에 맞는 데이터 확보에 제일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특히 챗GPT, 그록, 클로드 같은 여러 생성형 AI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AI 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예전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은 구글 번역기 같은 걸 실제로 활용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초안이 완성되면 실제 논문 투고 전에 최종적으로 에디티지 같은 영문 교정 서비스를 보통 일반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영문 문장 자체를 정교하게 쓰는 거에는 그렇게까지 열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서비스가 나오기 전 시대부터도 영문 문장 쓰는 거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교정 서비스 편집자나 AI 툴과 어떤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당연히 써놔야겠죠. 너무 어설프게 말도 안 되게 써놓으면 내 의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라인과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발표만 계속 시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데이터가 중요하다 해도 사실 그걸 논문으로 풀어내는 건 또 다른 영역이긴 하거든요. 데이터를 논문 포맷으로 정리하는 건 또 그 나름대로의 방식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다 나왔는데 논문을 못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논문 포맷으로 정리하는 데에서 또 막힐 수가 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성본을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성본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완성본도 초안이 있었고 한 페이지짜리 초고도 있었을 겁니다. 이미 출판된 논문을 열심히 봐봤자 그건 이미 완성본이기 때문에 어떻게 초안을 쓰고 수정하는지 그 초반부 작업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너무 완벽한 논문을 볼수록 우리가 논문 작업을 시작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초안은 초안입니다. 작게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다른 선행 연구와 차별점, 즉 영어로 얘기하면 노블티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하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을 한 줄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는 그 노블티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천천히 해가면서 구조를 잡고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써가야 됩니다. 뼈대를 만들 때까지는 꼭 완성된 문장을 쓸 필요도 없고 영어로 쓸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개조식으로 써도 좋고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단어를 쭉 나열해놔도 좋습니다. 문장을 집필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문장을 먼저 쓰려고 하면 절대 좋은 논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토리라인을 먼저 잡아야 되고 중요한 기승전결을 한 페이지 내외, 가장 중요한 피규어를 두세 개 내외, 핵심적인 레퍼런스를 5개 내외로 먼저 써본 다음에 그 뼈대를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 페이지 초고라고 부릅니다. 과학논문 쓰는 법이라는 책을 집필하셨던 성균관대 원병묵 교수님도 그런 방법을 제안하시더라고요. 사실 논문을 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SCI급 논문을 쓰는 건 더더욱 그렇죠. 가장 힘든 건 대학원생이 논문을 쓸 때 아무도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이드를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배들이나 지도 교수님께 먼저 물어보면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막상 그것도 질문하기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명예가 있으신 교수님들이나 저명한 박사님들은 막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경향도 좀 있죠. 하지만 그래도 논문을 쓰는 건 대학원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들을 위해 실전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강의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명한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들, 속된 말로 좀 짜치는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다 알려주고 어떻게 제로 베이스에서 논문 초안이 탄생하고 그것이 수정을 거치며 투고 및 출판까지 가는지 그 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논문 게재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언젠가는 시작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논문 쓰기입니다. 제가 당신의 첫 논문이 더 빨리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차 웨비나 사전 대기 신청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강사 소개와 강의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씨였습니다.